엄마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새로운 교육 방법을 보지 않고 나의 교집대로 본다고 하면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퍼플 아카데미에서 파닉스를 막 깨우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2.0은 넘었는데 2.0 이상에서 발전이 좀 더뎌지는 거예요. 뭐 긴 문장으로 못 넘어가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는 결국은 언어 규칙 및 문법이 있는 거죠. 문장을 말할 때 문장 속에서 서로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 보통은 문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초등에 들어가면은 학원에 보내서 문법 교육을 시키는데 이 문법과 이 언어 규칙은 간극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말할 때 말의 순서라던가 용법을 익혀야 문법을 익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어를 쓸 때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칙, 그 언어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K단계에서 거의 G2 중반까지 그 단계가 있고 몰입해서 읽는 건 K단계부터 G1 단계까지예요. 만약에 언어 규칙과 문법이 같다고 하면 초등에 1학년 때부터 학원 열심히 다녀서 문법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파닉스만 깨치면 긴 워드 카운트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문장이 이렇게 긴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용법과 문법은 다른 거예요. 학습적으로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걸 내가 읽는 데에 적용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이 문장 사이의 의미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법을 알아야만 아이가 문법을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문법부터 막 가르치니까 그걸 독해를 해서 문장을 놓고 뭐 주어 서술어 나누고 독해는 하지만 눈으로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리딩은 안 되는 거예요. 초등에 뭐 1학년, 2학년에 학원에서 문법을 배운 친구들이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파닉스를 익히면 긴 워드 카운트도 읽고 문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문법과 용법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미국 공교육의 학년별 문법과 학습 목표를 보면 보통은 용법은 G1, G2 정도까지 있어요. 뭐 대문자, 소문자를 쓴다거나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동사의 사용이라는데 이걸 그냥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라고 알지 않고 어제 했으면 was고 지금 하고 있으면 ing고 이거를 그냥 습득으로 익히듯이 배우는 거야. 말할 때 아이들한테 처음에 야, 너 과거형을 써야지. 말을 할 때 엄마 나 지금 작가?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작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니야 어제는 잔 거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야, 너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형을 써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G3부터 이제 문법은 기본 구조를 활용한 문자의 규칙을 학습하는 거고 이 용법은 문자의 규칙보다는 기본적인 구조와 쓰임. 그래 말을 하면 나는 어디에 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습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익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용법과 문법에 대해서 G2까지 용법에 대한 책을 배우고 G3에서 문법으로 넘어가는 게 베스트거든요. 레벨이 높아지면서 리딩을 많이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갔을 때 문법에 대해서 이해할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법을 안 가르쳐주면 문법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이 좀 복잡한 플롯이 복잡한 문장을 끌어내서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찾아내게.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수능도 그렇잖아요. 긴 문단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결국은 용법을 익혀야만 문법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초등 고학년에 가서 이제 이게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초등 고학년의 문법이 나오는 게 아이가 그때 이해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준 교육과정 내에 아이의 평균 발달 연령에 맞게 둬요. 그러면 평균 발달 연령에 맞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사회를 배웠을 때 나를 배우고 우리 동네를 배우고 우리나라도 커지고 이렇게 점점 사회가 커지잖아요. 그것도 발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책도
그렇게 아이들의 발달 요령을 보면 7세 아이들은 가족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리고 초등 1학년에 가면 우리 학교 그룹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사 쪽으로 넘어가는 건 초등 고학년 때. 그게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사회에 대한 인지, 세상에 대한 인지의 발달의 순서대로 교육과정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런 아이의 심리적인 발달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의 신체 발달도 중요해요. 다중지능 발달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만 너무 높고 다른 게 낮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발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발달을 해서 나가야 되고, 체계적으로 발달해서 나가는 부분 중에 이 언어 발달의 교육 과정도, 문법이라는 건 아이가 아무리 일찍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있는 거고, 문법을 하기 전에 용법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내가 써보지도 않은 말에 규칙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규칙보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면서 그게 점차 이게 쌓여가서 리딩을 하고 G1에서 용법에 대한 책들을 배우고 기본적으로 익힌 다음에 그게 이제 G3 넘어가면서 문법으로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이런 표현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퍼즐이 맞춰주면서 아이한테 지식이 완성되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하나 넣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익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학습을 할 때 항상 학습을 하면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읽혀보도록 하는 활동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파닉스를 배우면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읽어봐야 되듯이 그래머 학습을 할 때 라이팅이 같이 가야 돼요. 라이팅 같이 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